박지성은 축구 대신에 야구를 할 뻔합니다. 마침 다니던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퇴짜를 맞았다고 하죠. 박지성은 어렸을 때 자기를 향한 주변의 시선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작은 체구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항상 몸집이 작아서 걱정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박지성은 고려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축구 명문인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박지성이 좋아하던 선배 김대희가 고려대를 다녔기 때문이죠. 김대희는 박지성과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만날 때마다 잘 챙겨줬다고 해요. 그러나 박지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라는 대학이 없어 결국에 명지대로 입학하게 됩니다. 박지성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에 뽑혔는데 워낙 유명하지 않았던 선수라 당시 박지성을 지도하던 명지대 김희태 감독과 올림픽 허정무 감독의 친분으로 뽑힌 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99년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된 이후에 체력이 이상할 정도로 좋았던 대표팀 막내 박지성은 허드렛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허드렛 일은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죠. 이때 같이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이 이분이죠. 2000년도 박지성은 교토 퍼플상가를 이적했는데 팀에는 일본 축구 영웅 미우라가 있었죠. 더불어 당시에 33살이던 미우라는 현재도 현역으로 뛰고 있죠. 교토에 갔을 때 박지성의 프로 첫 연봉은 5천만 엔이었어요. 프로를 거친 적 없는 10대 대학 선수로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죠. 그러나 박지성이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했을 당시 교토는 감독 교체기에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당하게 됩니다. 박지성은 팀이 강등하면 이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잔류를 결정하게 되죠. 박지성은 강등된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키는데 1부 리그로 올라와서 처음 맞붙었던 상대가 최용수가 뛰던 제프 이치하라였죠. 결과는 최용수에게 2골을 내주며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 이후 박지성의 교토는 11경기에서 9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되죠. 박지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7경기 4골을 넣었는데 마침 교토가 한국 대표팀과 같은 3-4-3을 사용해서 활약을 이어나가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죠. 박지성은 교토 퍼플상가와 2002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다음날 2003년 1월 1일에 열린 이랑배 결승에 뛰어주기로 했고 결국에는 우승컵을 안겨주게 됩니다. 2002년 본선을 석 달 앞두고 미디어들은 월드컵에서 빼야 될 선수 1순위로 박지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3번의 평가전을 치르면서 박지성은 2골을 넣으며 언론의 빅엿을 선사하게 되죠.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 때 박지성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달리는 세레머니를 펼쳤는데 이 손짓은 관중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박지성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죠. 나중에 알고 나서는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월드컵 16강전 미국전 때 발목이 접질리는 바람에 포르투갈전 출전이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포르투갈 경기 당일 아침 박지성을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보내 실제로 뛰어보게 하고 발목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문학경기장은 그날 저녁 한국 대 포르투갈이 열리는 장소였어요. 피파의 허락 없이 경기 당일에 해당 경기장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었고 포르투갈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죠. 그때 박지성은 왼발을 다치게 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포르투갈 결승골도 왼발로 만들어냈죠. 박지성은 학생 때 페널티킥을 지독하게 못했다고 해요. 대학교 때도 6년 동안 5번 연속 페널티킥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인지 월드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를 할 때도 몹시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스페인 골키퍼였던 카시아스는 5번의 페널티킥을 막는 동안 박지성이 찰 때만 몸을 던지지 않았죠. 박지성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때 카시아스가 가만히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박지성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근데 의료진 사이에서 치료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결국에는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월드컵을 치러야만 했죠. 박지성은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산책 세레모니를 선보였는데 일본 관중의 야유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뛰었던 게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일본 관중의 야유가 터져나왔던 이유는 전날 박지성이 인터뷰에서 일본 대표팀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언급한 후부터였죠. 박지성은 네덜란드로 이적한 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팀 주장 판 본멜은 박지성에 대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활약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죠. 나중에 판 본멜은 박지성의 활약이 이어지자 사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박지성은 04년 페루자와의 경기에서부터 크게 활약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됩니다. 히딩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원정을 와서 지지 않은 것은 큰 소득이지만 가장 큰 소득은 박지성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박지성은 프로 생활 동안 한 번 퇴장을 당합니다. 박지성의 응원가 윗송빠레의 가사는 한국에서 건너온 골 머신 미드필더라는 뜻이죠. 2004년 2005년 시즌 프리미어 팀으로부터 제안이 왔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은 에버턴이었죠. 그리고 박지성이 만 24살이던 해 맨유로부터 이적 제안이 오게 됩니다.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할 때 함께 들어온 선수는 반데사르였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나는 바보입니다와 다비치가 맨유에 입단하게 됩니다.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를 데뷔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첫 골을 터뜨리게 되죠.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 박지성은 토트넘 이영표의 공을
빼앗아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가 둘이 잉글랜드에서 맞붙었던 두 번째 경기였죠. 박지성은 무릎 부상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3번의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은 3번째 수술이었는데 2007년 블랙번과의 경기가 끝난 다음날 무릎이 부어 올랐고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 연골이 떨어져 나가 있었죠. 박지성은 이때 뼈에 구멍을 뚫는 미세 천공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부상의 달인 솔사르도 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죠. 0607 맨유 우승 당시 박지성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해 우승 메달을 못 받을 수도 있었으나 38경기 중 1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는 리그 우승 메달을 준다는 규정 덕분에 메달을 받을 수가 있었죠. 08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박지성은 8강전과 4강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승에서는 명단이 제외되었죠. 이때 박지성은 결승에서 뛸 수 없다는 퍼거슨의 말에 머리가 멍해져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경기에 아예 못 뛰는 건지 아니면 교체로는 뛸 수 있는 건지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했었는데 라커룸에 자기 유니폼이 없는 걸 보고서야 아예 출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시에 챔스 결승은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박지성의 부모님도 결승전을 보러 러시아까지 오셨지만 결국에는 결승전에 뛰지 않는다는 말을 박지성이 직접 전하게 됩니다. 당시 퍼거슨이 박지성 대신에 투입한 사람은 하그리브스였는데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맨유는 1년 뒤에 다시 챔스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치르기 며칠 전 퍼거슨이 박지성을 따로 불러내 이야기하는 사진이 찍혔고 1년 전에 퍼거슨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으며 챔스 결승 PTSD를 앓고 있던 한국 팬들은 1년 전처럼 박지성에게 결승 제외 통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선발 출전했을 때 전술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지성은 퍼거슨이 화내는 걸 7년 동안 수없이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성이 당한 적은 없었죠. 퍼거슨에게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나니와 하파일이었고 유일하게 대든 사람은 루니였지만 결국에는 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루니는 카펠로 감독을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박지성은 맨유에서 뛰었던 시즌 중에서 10-11 시즌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이때 맨유는 리그 최다의 우승팀이 되었고 박지성은 최다골을 넣었던 해였죠. 박지성은 10-11 시즌 중에서 2골을 넣었던 울버햄턴전과 다이빙 헤딩을 넣었던 리버풀전을 최고의 경기로 꼽고는 합니다.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전 시즌을 통틀어서 최고의 경기는 11년 5월 8일 3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를 꼽고는 하죠. 사실상 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였고 이때 박지성은 스스로 내가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경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날 경기 중에 상대팀 메시에는 박지성에게 다가와서 제발 좀 그만 뛰어라 라고 했다고 해요. 맨유는 이날 승리하면서 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었고 잉글랜드 1부 리그 챔피언 19회를 이루어냅니다. 박지성은 맨유 생활 동안에 퍼거슨의 방에 3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중 2번은 맨유에서 뛰었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출전 문제 때문이었죠. 박지성은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마크 휴즈 감독이 한국에 직접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지성은 QPR로 이적한 후에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주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QPR은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죠.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 이후 K리그의 어떤 팀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PSV에서 맨유로 진출할 때도 중동과 중국에서 백지수표를 보냈다고 하죠. 박지성은 K리그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복귀를 생각했으나 한국 경기장이 딱딱한 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맨유에서 뛸 때 한국팀 경기를 치르고 돌아가면 팀 닥터가 경기장 잔디 상태를 물어보고는 했다고 하죠. 박지성은 축구 선수인데 비타민 D 부족 진단을 받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몸에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지간히 운동할 때 빼고는 집에만 있었나 봅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다고. 박지성은 나는 바보 에브라와 절친입니다. 박지성이 PSV에 있던 시절에 챔스 16강전을 AS 모나코와 치렀는데 그때 상대편으로 처음 만났고 유니폼을 교환했다고 하죠. 그 후에 에브라는 그때 박지성에게 너무 당해서 친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에브라의 에이전트인 루카는 박지성의 에이전트까지 맡아서 인연을 쌓게 됩니다. 나중에 루카는 박지성의 결혼식까지 오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박지성이 신혼여행으로 갔던 이탈리아도 루카가 추천해줬던 곳이기도 하죠. 박지성은 축구 감독이 되는 길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무지 본인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